마지막 주제 발표 남겨두고 있습니다. 흑암시 등 선천성 실명 질환과 유전자 편집 세포 치료제라는 주제로 소아희귀난치 안과질환협회 이주혁 대표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아희귀난치 안과질환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혁입니다. 저는 이제 화나 아빠이고요. 저희 협회는 이제 우리 화나 가족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2022년에 만들어졌고 지금 화나 가족이 대략 한 1,500여 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 화나 단체에 각종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하나 이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이제 전문 분야 관련된 이제 발표를 맡아주신 내용 보다가 이 사진을 보시면 청아한 느낌이 드실 텐데, 이제 우리 모두 대부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실명을 했거나 적어도 보더라도 형체를 보거나 위와 같이 이렇게 보는 화면들이 이제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화나 아이들은 대부분 형체를 보거나 또는 실명을 한 상태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아이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질환들 우리 단체에 있는 아이들 이제 대략적으로 열거를 해본 건데요. 그 중에서 선천성 감막 혼탁, 그리고 아예 실명한 전맹인 아이들, 그리고 선천성 이제 망막 질환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이들, 그리고 FEVR, 그리고 망막 모세포종, 그 아이들에게만 발병하는 이제 안구암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망막 모세포종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기존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항암제나 이렇게 유용한 건 아니고 어떻게 되면 이제 전이나 아이들 생명을 위해서 안구를 적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유전자 세포 치료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 밖에도 각종 이제 결손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또 여러 가지 노리해병이라든지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그 다음에 황반변성, 여러 가지 망막 층간 분리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화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화나 부모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좀 이렇게 내 보이는 걸 꺼려하세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이제 아이들의 사례를 동의해 주신 분들만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 일단 제 아이 경우가 이제 FEVR이라고 노리해병인데 이제 아이 양안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후 100일부터 지금까지 6번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그거는 이제 좋아지기 위한 수술보다는 완전히 안 좋아지게, 그러니까 아이의 안구를 적출을 막기 위한 수술을 6번이나 했어요. 양안에 6번에 걸쳐서 수술을 했고, 그 아이에게 지금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유전자 세포 치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의 눈이 좋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구 적출이라든지 소안구증으로 인해서 이런 걸 막기 위한 수술을 여러 번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아이 같은 경우가 지금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다양한 질환으로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화나 단체에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 일방이 그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재활 난민처럼 이쪽 저쪽 기관, 이제 그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라든지 이제 사적 기관의 재활병원에 재활 이제 시설을 다니면서 아이들 재활을 하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백업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언어 발달 지연이라든지
뭐 대근육, 소근육이라든지 여러 발달 지연과 장애를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라든지 그리고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보는 것만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부모들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견 표출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화나 사례도 이 아이도 지금은 유전자 세포 치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선천성 각막혼탁과 여러 질환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한쪽 눈을 아예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눈도 아주 제한적으로 형체만 아주 이렇게 흐릿하게 보는 정도고 부모의 얼굴을 식별한다거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이전 냄새와 이런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별을 하고 이 아이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미수가 만마 병증으로 인해서 태어났던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소환구증으로 인해서 여러 번 이제 안구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기 위한 수술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지금 이제 세포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제 생활상의 어려움과 이제 겪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여전히 이제 지금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재활치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일방이 나서서 아이 한 명을 온전히 케어하다 보니까 가정 경제가 또 무너지고 그리고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망막세소병선증을 그러니까 겪고 있는 이제 하나 사례인데 이 아이가 최근에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럭스티나라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 뉴스를 통하니까 자신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와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럭스티나도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환자에게 쓸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비용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면서 이제 접근성은 용이해졌지만 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환자 맞춤형 치료가 우리에 맞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지금 이 하나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고 15년째 이제 지금 이 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도 이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가 선천 안질환에 있어서 유전자 세포 치료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이 조성되고 연구 환경이 조성이 되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달리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있는 아이들의 화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을 떠나서 우리가 가정 경제를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영유아를 받아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지 않고 그리고 거의 가정 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장애 학교나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빨리 치료를 했으면 하는 유일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럼으로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절감도 하면서 환자 가족들에게는 정상적인 가정으로서의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도쯤에 협회를 이제 5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서 어떻게든 빨리 정책 개발과 입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아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 가족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정에게 저희가
지금 비용 지원도 조금씩 해드리고 있고, 동시에 저희가 선천성 안질환과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광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 이런 쪽에 이제 선천성 안질환과 희귀 난치 질환, 또 유전자 세포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면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 하나 가족들을 위한 이제 힐링 사업 같은 거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이제 과정을 겪어가지고 이런 거를 설명회도 여러 번 이제 병원과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면담이라 비공식 면담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선천성 안질환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과 전문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세종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세종시, 대전, 세종, 대전, 청주 그 근방에 있는 안과 개원이나 대학병원 다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 질환을 발견하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망막 손상이 너무 심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체계가 아주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 그래서 선천성 안질환에 대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빨리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고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제안을 제가 국회라든지 정부에 많은 요청을 드리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술 개발과 이제 도읍을 통해서 이제 소아 안질환에 대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이제 정부와 국회의 이제 같은 이제 촉구 정책 반영에 이제 힘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노우 더 글로우라는 이제 이제 NGO 단체인데 미국에 있고요. 이 단체가 이제 미국과 세계 각국에 이제 소아 안질환에 대해서 알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조기 치료와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한국에서 노우 더 글로우와 함께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인식 개선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 현황은 아까 앞서서 여러 전문가 또 단장님, 박소라 단장님이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국가 예산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가 이제 바이오 예산과 이제 바이오 거버넌스가 분절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지 이런 층위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최상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가기부 산하의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 그 밑에 보건복지부 등 이제 관련된 정부가 있고, 그 밑에 최하위에 이제 대학 교수, 연구단체 뭐 이런 기업이 지금 최하층으로 있는데, 그 계층 간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연구자들이나 설명회나 이렇게 가보면 이런 층위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각종 대화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 목소리를 하나의 구조로서 이게 내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또 예산은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가기부 소속에 굉장히 많은 이 국가 전략기술주계로서 투자하고 있고, 또 바이오가 미래의 먹거리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정부 지원과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버넌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시스템, 이 시스템 때문에 많은 사람들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전문가들이 그 연구가 집약되지를 못하는 효과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님도 그러시고 아까 다른 교수님도 그러시고, 이 밖에도 많은 이런 유전자 세포 치료 관련된 여러 전문가와 그의 부수적인 전문가가 계실 텐데,
그런 한 곳에 집약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없다. 그러니까 분절돼서 연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일 큰 문제가 예산 문제일 테고, 그 다음에 그 예산 문제와 또 자신의 연구와 임상 주도를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리고 통로는 여러 창구의 통로는 있는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더디다. 너무 더디고 그걸 반영하기 너무 느리니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국가 전략 기술 또는 이런 유전자 바이오 분야에서의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도 안 되고 패스트 팔로우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도 보고 많이 보고 하는데 기업도 많이 나서고 정부도 나서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고, 또 우리 하나 단체 입장에서 그런 것이 빨리 되고 좀 힘을 모으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국회 면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50여 명 지금 면담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 그 밑에 이제 보좌관님이나 비서관님하고도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유전자 세포 치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고, 아까도 다른 해외의 뭐 졸겐스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막 팔잖아요. 20억, 50억, 뭐 40억짜리. 그러면 우리 재원들이 다 국보로 나가는 거거든요. 해외로. 우리나라도 좀 제대로 지원과 전략을 짜서 우리나라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좀 만들어 보자. 그 치료제를 통해서 국가의 먹거리를 좀 살려보고, 두 번째로 가정 이런 가게 단위로 가면 이런 하나 단체에게는 희망이다.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그중 하나가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김정은 교수님이 하고 있는 프라임 유전자 교정 기술, 뭐 세포 치료 기술, 이제 혼자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연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임상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울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듯이 비용 문제가 굉장히 커요. 일단 25억, 50억 듭니다. 하나 환자 질환군을 한번 임상을 한번 하려 할 때 25억에서 50억이라는 비용을 낼 수 있는 현재 국가 예산은 전혀 없어요. 하더라도 굉장히 까다롭겠죠. 제가 본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임상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가 신약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별 그 하위에 있는 세부 사업별로 예산은 총액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연구자 임상 주도를 하는 이런 연구 과제도 아주 제한적이지만 그 과제에게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적은 금액만 배분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식약처에서의 그런 승인 문제, 규제 장벽들,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턱없이 부족한 예산 문제, 그리고 국가 R&D 사업에 이런 이제 분절돼 있고 층이 되어 있는 문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질환별로 연구소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임무 중심형으로 지금 국가적인 예산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도전 혁신형의 이제 과기부에서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아르파헬스라는 임무 중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활발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전문 연구 관련돼 있는 분들이 결국은 기술은 갖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 제약사에서 러브콜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원천 기술을 사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연구자들이 국내에서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외를 두드려볼 수가 없는, 해외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우수한 벤처 기업도 많은데 그런 유전자 세포 치료 관련해서도 그분들의 역량을 좀 더 발전시킬 수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칭해서 유전자 세포 치료 센터라는 것을 하나로 역량을 좀 집약을 해가지고 만들면 어떨까. 왜냐면 연구자들 각
개의 연구하고 계시는 전문 연구 분야들이 계시잖아요. 기초 연구부터 그 연구에서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과 거버넌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아까 박소라 단장님은 벌처 이제 그 유전자 그 기업 세포 기업이라고 했나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부터 그 연구와 빅데이터와도 하고 이제 유전자에 대한 진단 뭐 이런 것도 다 빅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뭐 아까 3D 프린팅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계실 거고, 그리고 동물 실험이라든지 그런 전문가가 또 따로 계실 거고, 그러니까 또 세포 치료에서의 또 전문가가 따로 계실 거고, 유전자 교정 치료에서도 유전자 교정이든 뭐 유전자 가위 기술이든 여러 가지 전문가가 계실 겁니다. 그 전문가들이 각각의 원 기속에서 계시면서 이런 또는 기업에서 바이오 벤처 기업, 유전자 세포 치료에서의 우수한 그런 바이오 벤처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전자 세포 치료 센터가 필요하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지금은 뭐 사업을 만들든지 예산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근거 확보와 이제 정책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환자에게 아까 치료할 수 있는 기회와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거를 또 줘야죠. 여러 가지 상황을 확 넓혀가야 되니까. 근데 너무 고가이면 환자들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한 또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논의로 하나로 저는 이제 우리 하나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하고도 얘기한 것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Fight for Sight라는 이제 NGO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이제 민간 단체인데 민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펀딩을 했습니다. 그 펀딩이 뭐 몇십억 돼요. 몇백억인가 몇천억 됩니다. 오랫동안 펀딩을 하면서 그 재원이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민간 단체에서도 그런 재원이나 이런 거를 좀 기부를 하거나 펀딩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만나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제 아이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유전자 치료를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세포 치료 이런 것도 찾아보러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데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우리 안과 질환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희귀 난치 질환으로서 겪는 아이들 또는 어른들 중에서도 달리 어쩔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나 거버넌스 문제, 예산 문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센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대화하는 창구가 계속 있으면 좋겠다. 환자 단체의 의견과 이런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연구자 중심에서 또는 관계자분들을 얘기하는 거 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자의 목소리가 나면서 이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명분을 또 얻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창구를 저희 화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제 화나 생각이나 또는 자신의 이제 이런 가정 생활 등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하셔서 제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이런 우수한 인력과 또 많은 예산이 있고 또 우수한 이제 행정력을 갖고 있는데도 좀 퍼스트 무버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좀 연구자 중심의 임상 시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